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향 바람이 머문 시간은요. 40여 년간 작가 인생에서 최초로 여는 고향 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겠죠. 과연 작가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전시를 기획했고 지금은 또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조광익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그린 사람 조광익입니다. 네. 화가로 활동해 오신 지 40여 년이 되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고향에 있는 순천에서 작품전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전시는 처음이었고 그룹전은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네. 반가워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가웠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안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40여 년이라고 하면 저희는 다 30대 초반밖에 안 돼서 나이를 저희가 뛰어넘었어요. 살아온 네. 세월보다 훨씬 더 작품 활동을 이제 해오신 건데 글쎄 역량을 충분히 쌓고 또 발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전이 이번이 처음인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작가가 유명한 예를 들어서 그런 인정된 작가가 되기 전까지는 고향에 돌아오고 싶지 않다 이런 각오였었는데요. 네. 뭐 그러다가 고향도 못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네. 해서 부족하지만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어서 전시를 열었고요. 네. 또 보은의 달을 맞이해서 고향 이웃과 또 부모님께 불효했던 그 마음들을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네. 네. 이번 전시회 부제가 환향, 바람이 머문 시간들입니다. 이 제목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화장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귀향을 뜻하는 뜻 그대로를 차용을 했고요. 예. 그 바람은 이제 바람이 머문 시간, 바람은 우리 생명, 숨쉬는 그 자연의 바람을 뜻하고요. 네. 그리고 중의적인 뜻으로 바라는 마음을 뜻했습니다. 네. 부는 바람과 개인적인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의 바람 두 가지를 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생명성이고요. 화합과 공존이라는 뜻을 같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그림 안에 쏟고 있는 그런 정성들은 다 뭔가를 바라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일 수도 있겠고 또 그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이라든지 예. 그런 것을 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 작품들 앞서서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서남사, 순천만 정원도 있었고 지리산도 있었고 고향의 모습들이 좀 두루두루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의 작품을 고향에서 처음 전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작품을 모아왔는데요. 그중에 고향 작품 관련들이 2006년에 작업한 풍토 시리즈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입니다. 네. 순천만 정원과 또 지리산 그리고 서남사 그리고 여수 오동도 이런 모습들을 담은 작품들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보니까 지금 화면으로 잘은 안 보이지만 굉장히 커 보여요. 실제로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거 맞죠? 작품들이 워낙 커서 저도 작업실에서 한 눈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크길래요? 한 300호에서 한 1000호 넘어간 것들이 좀 많은데요. 네. 일단은 300호 정도는 가늠은 할 수 있지만 그 큰 것은 펼칠 공간도 없고 특히 높이가 대단해서 전시장에 전시를 해놓고서야 저도 제 작품을 저렇게나 보는 크게. 어이구.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품이 꼭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큰 작품을 하다 보면 저는 일단 편한 게 뭐냐면 네. 소품을 했을 때의 어떤 소모적인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팔린다거나 뭐 그런 제약으로부터 아주 자유스러운
제가 하고 싶은 제 생각을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움이 있어서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합니다. 네. 소품이라는 것은 그 작은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품은 이제 작은 그림, 가정에서 일반에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크기들이고요. 대작들은 일단 대작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큰 그림들은 일단은 규모가 큰 그림. 그 집에서 걸 수는 없을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이게 큰 그림하고 대작이라고 한다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대작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작은 작품이라도. 네. 근데 저는 일단은 규모만 큰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처음을 또 듣고 싶습니다. 처음 그림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 그것이 또 전통 산수라는 거라고 들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한국화의 전통 산수하고 현대 산수 이렇게 크게 날 수도 있는데요. 네. 전통 산수 안에서 그 관념 산수라든지 실경 산수 이런 어떤 문인적인 것과 그 사실적인 그림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처음 입문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제 자신이 살아가면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경쟁력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가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예. 네. 40년 동안 화폭 활동을 해 오시면서 그림을 이어 나가는데 어려움도 참 많이 있으셨겠죠. 당연히. 네, 뭐 어떠셨어요? 감히 짐작은 네.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게 좀 힘드셨어요? 일단은 그 작가가 자기 모습을 펼쳐낼 수 있는 개성적인 화풍을 만들어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네. 학습 단계에서는 이제 그 기법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교양을 갖추는 것이고, 이제 작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성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힘들었고요. 특히 그런 과정에서 IMF를 맡습니다. 그때 당시 붓을 꺾을까도 싶었는데 지금껏 저를 그래도 후원해 주신 사람들과 또 기대를 했던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라는 것에 봉착하면서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43세였었어요. 그래서 참 가정에 미안했고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작가의 모습으로 은혜에 갚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시회 작품들을 뭐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제 보니까 40여 년간 작가님의 작품 세계 흔히 그 말씀하셨지만 화풍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그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수묵 전통 산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것을 현대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는데요. 네. 사실 동양화가 이제 동양화 한국화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 한국화가 아주 일종의 잘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80년 말까지도 80년대까지도 그 작품들이 참 인기가 좋았었는데 그 환경의 변화와 일종의 그 작가들의 그 안이한 생각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하얗게 들게 되지요. 그것을 타개할 방법으로 저는 그 남정화와 북정화를 융합해보는 작업을 시도하고 싶어가지고 상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었겠어요. 그랬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왕산을 자주 다녀요. 인왕산이 유명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 중기에 겸재 정선 선생님께서 제작하신 그때 연세가 75세, 75세 때 그리셨던 인왕 죄색도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컬렉션 이건희 회장님이신가요? 네, 이건희 그 선생님 어르신께서 모아두셨던 작품을 이제 국가에 기증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온 좀 일반인들이 좀 더 쉽게 감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는 그 산의 주산입니다. 그 산을 다니면서 겸재 선생님의 채취를 느끼면서 다시 반성을 하게 되고 그런 작품을 발표하게 됐는데
그 작품이 인왕산전이었습니다. 네. 그 인왕산을 통해서 제가 제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 작업 이후에 여경 개념이 생겼습니다. 여경 개념이라는 것은 그 남을 여자에 경치 경자를 쓰거든요. 경치 경자, 볕경자. 네. 그래서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경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여경. 경치. 예. 그래가지고 일명 여경산수라고 한다면 네.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그 경치 안에 작가의 생각과 사상, 철학 등을 담아내는 작업 방식. 그렇게 해서 관념과 사실을 융합한 개념물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아주 그림이 자유스럽게 변할 수 있었는데요. 수목에서 다시 채색을 가미할 수 있었고 최근 작업은 그 한지 조각을 이용한 작업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정말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이런 변화에 계속 도전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변한다라는 것이 그 좋은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젊게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늙고 싶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네.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면 거기다 맞춰서 간다 보면 솔직하다 보면 그림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작업이 거기에 맞춰서 변할 때에 특별히 일부러 변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면 거기에 잘못된 것을 보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네. 그러다 변한다. 보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첫 번째 개인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못 가신 분들께서는 꼭 한 번씩 들러보시기 바라겠고, 네. 아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작가가 작업을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의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일종의 나눔이거든요. 나눔이라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드리는 것인데, 어떤 각자의 개성들, 재능들이 본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 외의 것은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지고 살고 있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빚을 갚는 일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가로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거를 바라며 살아가실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계획도. 뭐 끊임없이 변함없이 그림 그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네. 이제 그동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이 정도 되면 저는 작가로서 성공했다라고 저는 그럼요, 자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이 소장 있는 작가가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 인정받았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는 더 바랄 것이 욕심 부리지 않고 네. 대신 이제 편안하게 저 고향에서 돌아와 가지고 네. 고향 산천을 마주하면서 여유롭게 좀 작업실 옮겨 다니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오면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